안녕하세요. 7월 19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지난주 날씨가 정말 더웠습니다. 네. 정말 밖에 나가기가 무서울 그런 정도였는데 하지만 이번 주는요. 기온이 더 올라간다고 하네요. 진짜 걱정입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극한의 폭염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럴 때 답답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에 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은요. 심박수, 호흡수, 또 체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등 신체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요. 실외에서는 사람 간 간격이 2m 이상 충분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는 여름 보내시기 위해서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덧붙여서 물을 틈틈이 드셔주시고요.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폭염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 점 기억하셔서 건강한 여름철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 진행되겠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 친구 추가해 주신 후에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시청 소감 등 다양하게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시면 1시간 실시간 라이브 즐기실 수가 있으니까 화면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에도 많은 이야기 들려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인데요. 요즘 날씨가 참 더운 걸로도 사람들이 참 힘들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소나기로 많은 분들께서 갑자기 비가 내려서 우산이 없어서 당황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삼행시 주제는요. 소나기로 정해봤습니다. 소나기로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삼행시 지어서 보내주시면요. 한 분 선정해서 저희 뭐 보내드리죠? 믹서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영월에서 들려왔습니다. 네. 자, 영월하면 네. 떠오르는 관광 명소들이 많이 있죠, 명수 씨? 그냥 막막 떠오르는데 그래요? 일단은 뭐 단종의 유배지로 유명한 청룡포 있죠. 청룡포 있죠. 거기다가 한반도 지형으로 유명한 선암마을까지 막 떠오르는 것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아마 이곳이 또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남면 연당리거든요. 자, 영월 남면 연당리인데 이곳에 최근 아주 아름다운 정원과 이 가정용 캠핑장, 마을 캠핑장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야, 여름이다. 빨리 떠나자. 야야야야. 영월로 떠나보려고요, 여러분. 그렇네. 이 휴가철도 다가오고 여행은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요놈의 코로나19 때문에 올여름도 휴가는 진짜 물 건너갔구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자, 영월에서는 가능합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요, 자연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언택트 투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영월에 개원을 했다고 해요. 어떤 곳일까요? 빨리 가보시죠. 빨리 떠나자. 서강이 흐르는 영월군 남면 연당리. 최근 이곳에 초대형 정원이 문을 열었는데요. 꽃과 나무, 식물들의 천국, 강원도 1호 지방정원 연당원입니다. 야, 여기 오니까 여기가 영월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른 세상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여기가 대체 언제 생긴 거예요? 저희 지난달 25일에 개원을 해서 지금 이제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죠. 구체적으로 이 연당원이라는 곳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어떤 계기로 좀 마련이 된 곳인지 궁금해요. 좀 이따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 여기가 원래는 논밭이었어요. 근데 옆에 서강이 있다 보니까 비만 오면 이제 여기가 침수가 돼서 주택이 다 잠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집단 이주 장소라고 해서 집을 새로 지어서 이주를 시키고 이곳에 큰 저류지, 저 보이는 게 저류지예요. 저류지를 파서 이제 홍수 조절에 대비하자라고 했는데 이 넓은 부지가 저류지 하나만 있고 너무 덩그러니 있어서 그럼 우리도 정원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16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이제 올해 개원을 하게 됐죠. 상습 침수지였던 아픔을 뒤로하고 자연 속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 연당원. 11헥타르, 축구장 15개 정도의 부지에 연꽃정원, 초화원, 테마 예술정원 등 9개 주제의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자연스러운 거리두기 있는 겸 편안하게 정원 구석구석을 둘러보다가 영월 주천의 명물 섭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소나무가 막 이렇게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물에 너무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관리 때문에 지금 빼놨어요. 원래 섭다리는 소나무가 가지가 많잖아요. 이거 만드신 분도 주천면에서 소나무 섭다리 만드시는 그분이 오셔서 직접 해주시고 갔어요. 야, 어떻게 보면 영월군에 있는 국민분들의 이 손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 같은데, 여기 공간이 조금씩마다 다 약간 뭔가 테마가 다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떤 주제로 이루어진 공간이에요? 여기는 저희가 이제 9개의 주제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향수원이라는 곳이에요. 저 뒤쪽으로 보이는 곡간, 그 다음에 외양간,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전통 정원이 주제가 꼭 들어가야 돼요, 정원에는. 그래서 다른 데 가보면 전통 정원이 멋진 기와집에 막 으리으리한 분위기들이 많은데 영월에 있는 전통 정원은 뭐였지라고 생각하니까 저희가 어머니가 그냥 담벼락 밑에다 심으셨던 봉숭아나 뭐 저렇게 곡간 옆에 있었던 외양간 사이에 있는 작은 공터나 이런 것들의 정원이 있었던 기억이 나서 영월 전통 정원으로 아주 시골스럽게 꾸며봤습니다. 외양간과 담배 곡간, 빨래터를 가로지르는 섭다리까지 영월색 짙은 향수원을 지나 이번에는 정원 한편에 마련된 전망대로 걸음을 옮겨봤는데요.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연당원의 모습은 어떨까요? 야, 진짜 이 연당원,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연당원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또 영월을 찾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개인적으로 많이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저만 알고 싶은 뭔가 그런 여행지일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여름도 이렇게 이쁜데 앞으로 가을은, 또 다가오는 봄, 겨울은 얼마나 예쁠까요?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하는 이유가 이제 정착 단계이다 보니까 아직 좀 부족한 곳이 많아요. 근데 꽃은 이제 여름이 제일 예쁘잖아요. 지금 한창 예쁘고 또 가을 꽃이 피기 시작하는 이제 9월부터 또 새로운 분위기가 연출될 텐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영월 지역에서 많이 나는 수종들을 가지고 좀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구나라는 부분을 잘 짚으시면서 봐주시면 만든 많은 손길들에게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당원에 나와 연당리의 또 다른 명소로 향해봤습니다. 캠핑장이구나. 아니 여러분, 이 연당원 한 바퀴를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다음 코스는요, 여기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캠핑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는 와룡천이 흐르고 뒤로는 연당원이 펼쳐진 이곳. 영월 남면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캠핑장입니다. 이장님, 여기 이 캠핑장만의 매력 같은 거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 아래 위에 천연 여우를 가지고 있는 이런 물결이나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약골뱅이가 많이 서식하고 여기에 이제 아직도 항쏘가리가 존재합니다. 여기. 저는 오늘 여기서 뭐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이 아름다운 배경을 벗삼아서 물놀이 말고 캠핑장에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쏘가리 매운탕 한번 먹어보면 안 될까요? 저희가 이 오신다 그러길래 어제 낚시로 잡아놓은 쏘가리가 있거든요. 네. 좋아요. 네. 야, 역시 이장님 센스 있으셔. 가보시죠. 일국수에서만 사는 황쏘가리와 쫄깃쫄깃한 식감이 일품인 약골뱅이, 캠핑장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인데요. 이 딱 낚시를 해가지고 갓 잡아올린 물고기와 함께 매운탕을 뽀글뽀글 끓여가지고 요걸 친구 삼아서 풍경이랑 함께 먹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또 약골뱅이 맞아요? 네. 요거 저기 국물을 요거 한번 드시면은 이 맛에 매료돼서 여기를 안 올 수가 없을 겁니다. 아, 진짜요? 네. 여기 일반 골뱅이랑 틀려서 국물 자체가 담백하거든요. 설명은 여기까지. 맛있는 음식 앞에서 말은 필요 없는 법이죠. 바로 시식 들어갑니다. 와, 저 크게 한 목적 풀게요. 귀한 황쏘가리가 아낌없이 들어간 연당민표 매운탕. 일단 국물부터 맛보는데요. 깔깔해. 와, 대박.
이열치열 칼칼하고 뜨끈한 매운탕에 이어서 약골뱅이를 맛볼 차례. 빼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와. 어머, 이 조그만 게 엄청 맛있네. 자, 이장님. 이렇게 캠핑 음식도 맛을 봤겠다. 정말 오늘 저는 이곳에서 원 없이 제대로 여행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곳이 어디죠? 연당리잖아요. 연당리 삼행시로 한번 오늘 여행을 마무리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 연당리 삼행시. 네. 이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가? 운을 띄울게요. 네. 자, 갑니다. 네. 자, 연! 연꽃처럼 아름다운 우와! 당! 당신이 꼭 와봐야 할 곳.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자, 이곳은 연당리입니다. 와! 오! 완전 삼행시의 달인이신데요?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그 마무리 하셨던 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곳은 어디라고요? 이곳은 연당입니다! 강원도 1호 지방 정원 연당원과 와룡천을 품은 캠핑장을 만나볼 수 있는 영월 연당리. 야생화가 손짓하는 정원을 거닐며 지친 마음을 달래고 체험이 가득한 캠핑장에서 즐거운 추억도 만들고 연당리의 여름은 푸르고 아름답고 행복합니다. 영월 연당리의 새로운 명소를 만나고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연당원 그리고 캠핑장, 마을 풍경이 정말 아름답네요. 진짜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주제에 맞춰서 이색적이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감상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정원계의 종합 선물 세트가 바로 연당원이다. 이 연당원 같은 경우에는요, 강원도 1호 지방 정원입니다. 청룡포원에 조성된 그 정원과 함께 연계해서 앞으로 국가 정원으로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앞으로 더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마을 캠핑장에서는요, 민물고기, 약골뱅이 잡기 체험도 할 수가 있고요. 네네. 근처에는 야외 영화관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캠핑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위치상 뭐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연당원하고 마을 캠핑장이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캠핑 즐기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에서 꽃 구경까지도 함께 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시국 속에서 아름다운 연당원에서 소중한 시간, 아름다운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들은요, 지금 네. 한창 방학 기간입니다. 네네. 그렇지만 아르바이트 하랴, 취업 공부하랴 참 바쁜 시기이기도 할 텐데요. 네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석 씨. 예전에 대학 문화는 어땠을까? 용석 씨는 안 궁금하세요? 자, 당연히 궁금했죠. 자, 70년대 대학은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선배님들의 그런 말씀을 살짝 들어보면요. 청통생으로 정리가 된대요. 평생이요? 자, 청? 청바지, 오. 통기타. 아. 생맥주. 자, 이렇게 청통생이 1970년대 대학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980년대 대학 문화의 모습은 어떤 게 있을지 지금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열했던 87년 6월, 봄이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만 같았던 그 시절. 당시 대학 캠퍼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취업전쟁에 뛰어든 학생들로 학교 도서관 열람실이 가득 찼을까요? 또 축제에는 지금처럼 유명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했을까요? 지금과 닮은 듯 달랐던 낭만의 시대. 어김없이 청춘들에겐 너무나 치열했던 8090 대학 캠퍼스. 그때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1987년 6월. 춘천 대학생들은 끓어오르는 민주화 열기에 응답하며 6월의 봄을 앞당기는 데 일조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해 거리에서 온몸을 바친 학생들. 부당한 권력을 몰아내고자 외치던 학생들이 돌아간 캠퍼스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운동이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사실 87년 이전까지의 학생운동은 몰래 숨어서 진행해야 했을 만큼 소수 문화였는데요. 80년대 후반부터 학생운동이 일주일에 2-3번 열릴 정도로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87년 6월 항쟁이 있기 전까지는 거의 다 몰래 하다못해 학교에도 새벽에 몰려가서 대자보 한 장 붙이고 학교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군부 독재 타도하자 그거 글씨 쓰고 도망가고 이러던 것이 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전면적으로 열려서 이제 학생들이 학내에서의 집회와 가두 시위가 일상화가 되어버린 민주화 열망에 대한 분출들을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자각하는 것들을 이제 보다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었고요. 이러한 것들이 학교 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뭐 이전에 없었던 동아리 중심의 것들을 학회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우리 사회에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논쟁들을 하고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형성됐었습니다. 80년대 후반, 당시 학생운동은 교내 시위 후 교문 싸움으로 이어지고 시내로의 진출 과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시위의 방식도 보다 과격해졌습니다. 교문 싸움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늘 등장하고 시위 진압대 역시 기존 전경 부대에 더해 기동성을 앞세운 백골단까지 등장시키면서 학생운동의 양상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했습니다. 귀찮게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편하게 왜 그러셨어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당당했거든요.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죠. 이 친구 이제 전산과 87학번, 이 친구 사학과 86학번 창현이하고 정주하고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많이들 퇴색해가지고 그 옛날 저러고 이제 지냈다 그것만 있고 거의 일상 시민화되어 있어요. 일단은 뭐 과격하다, 겁난다, 뭐 화염병이 돌고 화염병이 난무하니까 저렇게 폭력적으로 해도 되는지 뭐 아마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그래도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멋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나이 때 뭔가 저런 행동력을 가지고 누구 앞장서서 이렇게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존경스럽습니다. 학생운동의 내용 역시 점점 다양해졌는데요. 기존 군사 독재에 대한 저항이 핵심 담론이었다면 이후에는 학내 민주화, 등록금 자율화 실현, 공권력에 대한 반발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89년도 당시 한림대에서는 등록금 인상에 반대해 학교를 점거하고 교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해 결국 학교 측의 7% 인상에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1990년 강원대학교에서도 경찰의 불법 수색과 구금에 항의해 이미희양이 분신했던 일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당시 대학 캠퍼스는 일상의 민주화를 향한 끝없는 투쟁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세대는 상상하지 못하는 공간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도서관입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지점인데 87년도에 저희가 거의 점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다 시위를 끝내고 들어와서 정리 집회를 하려고 점거를 했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상주 총장이 저한테 아주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지적인데 이게 거기서 점거를 한다는 게. 이때부터 도서관은 학내 시위의 중심 무대로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한데 모여 시위를 진행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당시 군사정권의 친인척이 세웠다는 풍문이 있던 도서관은 아이러니하게도 학생운동의 주 무대로 활용된 것입니다. 그때였기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집단주의에서 이제는 개인주의로 좀 정착화되었고 지금 만약에 저렇게 모여서 집회를 하고 이런다면은 아무래도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올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민원 같은 게 많이 올라오고 이래서 눈치 보고 약간 그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서관 앞에서 집회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89년 당시 도서관에서도 지금과 비슷하게 취업 정보를 얻고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로 붐볐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취업 시장이 조금 느슨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열정 가득했던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많았네요. 다음은 청춘들의 낭만으로 가득한 당대 후문입니다. 술 먹는 곳이다. 술 마시러 가는 데죠. 술 마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술 먹고 밥 먹는 곳이요. 춘천대 대학생들의 핫플레이스. 낮에는 먹으러, 밤에는 적시러 오는 요즘 대학생들의 핫플레이스, 당대 후문.
그때 당시 강대후민 주변 상가는 나양닭갈비나 몇 군데, 두부집 뭐 한 몇 군데 정도 있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뭐 주점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던 거고. 사실 과거의 강대후문은 청춘들의 낭만 대신 최루탄과 매캐한 화염병 연기로 가득 찼던 곳입니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시위에 상가 간판이 돌과 최루탄에 맞아 부서지고 영업에도 큰 지장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언제나 학생들 편이었다고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내가 이제 데모할 때 이렇게 쭉 모이면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제 봉지에 안경 이렇게 잡아주는 고무 같은 게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제 귀에다 이렇게 끼게 되면 안경이 잘 벗겨나가질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아주고, 전경들은 앉아가지고 자기들 뭐 이제 뭐 간식도 먹고 그럴 때 목마르고 그러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물도 먹고 가고, 간부들 나와가지고 이제 사복 입은 간부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같이 차도 한 잔씩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학교 그 게시판에 영실한 경우는 경찰 뿌락지 없어다 이렇게 또 했던 적도 있어요. 이렇게만 보면 당시 캠퍼스에 추억이나 낭만은 없다고 느껴지지만 시위가 있었을 뿐 캠퍼스 라이프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수업을 듣고 필기하고 또 놀러 다니고, 오히려 패션은 지금보다 더욱 개성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해도 이게 뭐 교수님들이 수업의 출결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거나 그걸 학점으로 반영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없었고, 또 취업에 대한 강박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적은 때였기 때문에 대학에서 어떤 그런 막걸리 마시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의 낭만으로 봤던 때고요. 뭐니 해도 대학 생활의 꽃은 바로 축제. 당시에도 대학 축제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각 과별로 주점을 열고 몇 날 며칠을 흥겹게 노는 모습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호객행위에 가성비 떨어지는 김치전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점 메인 메뉴. 물론 조금 달랐던 것도 있었습니다. 가수를 불러도 흔히 말하는 이제 민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들을 부르고 이제 마당극 하는, 그것도 나름 시사적인 그런 이제 마당극이 와서 마당극을 이제 보여주고, 그러면서 매우 이제 축제의 내용이 결코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현실 상황을 담아내기 위한 축제를 만들려고들 많이 노력을 했죠. 87년 이후 찾아온 변화와 개혁의 시대.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몸으로 부딪혔던 그날의 청춘들. 어느덧 희미해지고 닳아버린 그때의 마음가짐이지만 누구보다 청춘의 아름다움을 잘 알기에 그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청춘이 언제나 찬란하게 빛나길 말이죠. 민주화 운동 하시면서 정말 치열하게 보내셨지만 캠퍼스 낭만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네요. 그럼요. 네. 낭만을 즐기고 또 뜨거웠기에 제 몸을 아끼지 않고 민주화 운동에 함께 참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대학생이었기에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잠시나마 1980년대를 회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6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월요일 특별한 미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행시죠. 자, 오늘 삼행시 주제는 소나기입니다. 소나기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 저희가 오늘 가정용 믹서기 한 분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은 지금 오늘은 대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대전역 뒤편에 소재동이라는 곳은요, 시간이 멈춘 듯한 예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최근에는 색다른 맛과 멋으로 손님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대만 요리 전문점을 찾아가서 색다른 맛을 느껴볼 거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상무입니다.
랜선 미식가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맛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가는 맛 크리에이터 맛상무. 그가 오늘은 소재동의 대만 요리를 소개합니다. 토마토 짬뽕을 비롯해 달콤 꿔바로우와 부추꽃 볶음밥까지 색다른 맛의 세계로 출발! 대전 구도심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대동 하늘공원입니다. 진짜 풍차네. 야, 멋지다. 야, 대전의 동구하고 대전 구도심이 한눈에 다 보인다. 야, 좋다. 너무 좋다. 대전역 뒤편으로는 대전 근대 역사의 출발지 소재동 철도 관사촌이 있습니다. 이곳 동구 쪽에요. 그 철도공사 뒤로 소재동이 좀 낙후된 지역이었는데요. 요즘에 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해서 가볼 겁니다. 자, 어떤 맛이 있는지, 어떤 멋이 있는지 같이 가시죠. 시간이 멈춰 있는 듯 과거로의 추억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소재동. 굽이굽이 이어진 골목길에서 양팔을 뻗어보며 닿을 듯 말 듯 걷는 재미도 만끽할 수 있고요. 낮은 담장들이 정겨움을 가득 안고 여행자들을 반겨줍니다. 이곳에 맛상무의 추억의 장소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발소입니다. 무려 1971년부터 문을 연 곳이라고 해요. 자, 2년 전에 여기서 이발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발소 사인이 딱 멈췄길래 가슴이 좀 덜컥했습니다. 이제 그만두셨나 했는데 보니까 오늘만 사정으로 잠깐 쉬신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또 정겨운 곳이 남아있어서 좀 그래도 마음이 좀 놓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사이좋게 공존하는 이곳. 건물의 역사성을 살리면서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카페와 음식점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이런 독특한 낭만과 분위기에 이끌려 많은 분들이 소재동을 찾고 있습니다. 작은 골목길 너머에 오늘의 맛집도 보이네요. 야, 이거 멋있다. 자, 복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놨잖아요. 이렇게 복을 뒤집어 놓으면 복이 도착한다, 복이 모인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복복자를 뒤집어서 놓는다고 하네요. 중국 사람들 복 되게 좋아해. 맛상무가 선택한 오늘의 메뉴는 바로 중식입니다. 그런데 중식 중에서도 흔치 않은 대만풍 퓨전 중식 요리인데요. 기존의 중식과는 차별화된 맛에 손님들의 반응도 좋다고 합니다. 소재동에서 만나는 대만 음식은 어떤 느낌일까요? 대만과 흡사한 맛을 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국인에게 맞는 그 입맛을 제대로 표현한 것 같아서 느끼하고 약간 더부룩하고 그런 거 있는데 헤비하지 않아가지고 먹기 편해요. 엄청 자극적이지 않은데 매콤해서 맛있어요. 남다른 비주얼이 눈길을 끄는 이곳의 대표 메뉴는 짬뽕과 꿔바로우, 그리고 볶음밥인데요. 먼저 빨간 빛깔의 짬뽕부터 시식해봅니다. 짬뽕과 마라탕을 섞은 맛이에요. 맛이 진합니다. 진한 국물 맛의 짬뽕, 비법 확인 들어갑니다. 먼저 채소와 버섯, 볶은 고기를 한데 넣고 볶아줍니다. 그리고 이 집만의 비법 소스를 넣고 한 번 더 볶아주다가 육수를 부은 후 끓여줍니다. 국물을 제일 이제 진하게 하려고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제 고기 볶을 때도 들어가는 고기도 한번 볶아서 넣는 건데 이제 볶을 때도 양념을 미리 해놔서 좀 맛을 살려서 좀 이렇게 밥이랑도 먹기 좋게끔 이렇게 좀 만드는 게 있습니다. 슬라이스한 토마토와 촉촉하게 삶은 달걀, 그리고 부추까지 올리면 토마토 짬뽕 완성! 면이 도톰해서 입에 넣었을 때 아주 볼륨감이 좋습니다. 그런데 짬뽕 국물과 토마토는 조화가 잘 되나요? 국물과 토마토의 조화도 좀 좋아요. 상큼하고 맛있네. 진한 국물에 느끼함을 잡아주는 토마토와 쫄깃한 면발까지 독특한 마성의 끌림이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자, 짬뽕과 마라탕의 딱 중간 정도 느낌. 맛있어요. 다음은 바삭함의 끝판왕, 꿔바로우입니다. 잘 숙성된 고기에 전분으로 살짝 옷을 입힌 후 살살 튀겨내는데요. 고기들이 둘러붙지 않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는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 위해 청주를 사용하기 때문에 육질도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없어지게 합니다. 갓 튀긴 고기 위에 달콤 고소한 소스를 뿌려주면 이곳의 인기 메뉴 꿔바로우 완성! 튀길 때 이제 펌핑이 되면서 바삭하고 부피감이 좋아지고 수분이 닿는 부분은 쫀득쫀득하고 소스하고 어울려가지고요. 바삭함, 쫀득함, 달콤한 새콤함 이런 게 한꺼번에 느껴지는 아주 고급 요리입니다. 소스와 고기의 조화도 궁금하네요.
여기는 이제 신맛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달콤한 맛이 있어서 아이들도 좋아하고 뭐 대중적인 맛이에요. 튀김옷의 향이 진하고요. 맛있네요. 다음은 볶음밥입니다. 달걀물을 입힌 밥을 먼저 고슬고슬하게 볶아주고 마늘종과 다진 돼지고기를 함께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중국식 간장과 소스를 더해서 센 불에서 한 번 더 볶아준 다음 부추를 올리면 부추꽃 볶음밥 완성입니다. 고기는 이게 육리라고 하거든요. 유니짜장 할 때 이런 게 들어가는데요. 다져서 이렇게 간장하고 소스를 이렇게 버무려 주셨는데 볶음밥도 상당히 잘하셨어요. 고소한 기름 냄새, 계란 냄새. 기름지고 맛있어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 먹던 그리고 중국집에서 먹던 그런 볶음밥 맛보다도 더 강합니다. 이게 대만의 맛인가? 추억이 묻어나는 수제동에서 만나는 색다른 대만 퓨전 요리. 기존의 중식에서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풍미를 선물해줍니다. 이곳은 연인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연인끼리 오시면 볶음밥 하나, 짬뽕 하나, 그리고 꿔바로 하나 시켜서 알콩달콩 나눠 드시기 좋고요. 가족 단위로 오셔도 아빠는 짬뽕, 엄마는 볶음밥, 아이들은 꿔바로 이렇게 먹어도 딱 떨어질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더 맛있는 곳, 더 좋은 곳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다른 정취와 낭만에 흠뻑 젖을 수 있고 독특하면서 입맛 제대로 저격하는 대만 요리의 매력까지 맛과 멋이 가득한 소재동 나들이였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전국에 고생하는 모든 수험생분들 마스크 쓰면서 공부하시느라 정말 힘들 텐데 다 같이 힘내면서 코로나 이겨내봅시다. 강원도민의 365일 강원 365가 함께합니다. 네,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자, 강릉 하면요. 네. 붙여진 별명이 참 많아요. 많아요. 자, 먼저 첫 번째, 솔향 강릉. 어호. 두 번째는 네. 커피의 도시. 저도 압니다. 예향의 뭐예요? 도시, 예향의 도시라고. 예향이요? 예, 여기까지 하나 덧붙여줘야죠. 아, 그래요? 예.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죠? 그 명수 씨랑 정말 가까운 분이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종목. 네. 딱 감이 오는데요? 발만 쓸 수 있고요. 딱 한 명만 손 쓸 수 있어요. 축구잖아요, 축구. 축구.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남의 편이 구도의 좋아하시죠, 고장, 축구? 구도의 고장 강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잘 맞추셨네요. 그래요. 자, 근데 제가 사실은 궁금했습니다. 네. 왜 강릉이 이렇게 축구에 열광하는 도시로 유명한지. 근데 아마 지금 화면을 보시면요,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함께 집중해 주시죠. 피디님, 알죠? 이게 빠르게 감아서 멋있게 나오게. 알죠? 어떤 건지? 글쎄, 그다지? 여러분, 제가 뭐 춤하고 방송만 잘하는 줄 아셨죠? 보시다시피 축구도 좀 합니다. 사실 선수하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뭐 선수했으면 손흥민 선수 정도까지. 뭐야? 왜 이렇게 잘해? 뭐야? 완전히 현란해. 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축구 좋아합니다. 응원하고 같이 뭐 파이팅하고 사실 이런 구경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방금 보셨잖아요.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굳이 저까지 축구를 잘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늘 만나볼 어린 친구들인데 벌써부터 기가 죽는데요. 일단 한번 만나보실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강릉에서 축구만큼은 내가 제일 사랑한다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인데요. 유소년 축구단으로 활약하는 초등학생들입니다. 구도의 고장답게 강릉에는 축구를 취미로 혹은 전공으로 배우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을 통해 감각을 익히고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단장님이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단장님 일단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여기 유소년 축구단을 맡고 있는 16년째 단장을 맡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6년째요? 네. 그럼 이 축구단이 생긴 지는 얼마 됐나요? 16년 차입니다.
초등학생들이 하는 축구라고 하니 그저 귀엽게만 보였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래봬도 주말 리그 상위권은 물론이고 이곳 출신 유망 선수들도 꽤 많다고 하네요. 아이들을 지도하는 김윤호 수석 코치, 강원FC 선수 출신인데요. 축구 유튜버로도 활약 중인 그야말로 축구러버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 코치를 하시기 전에 또 선수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둘 중 솔직하게 어떤 게 더 힘든가요? 당연히 지도자가 더 힘들고요. 제가 선수 생활할 때가 편한 거다 늘 지도자 선생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직접 지도자가 돼 보니까 그 말해주신 게 이제 피부로 진짜 와닿아서 지도자가 훨씬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석 코치님이 보시기에 이 축구가 가지는 매력은 뭔가요? 아무래도 축구는 11명과 11명이서 서로 상대편의 골대에 골을 넣는 경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골을 득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골을 넣었을 때 그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지도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도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유소년 축구에서는 가장 갖춰줘야 할 게 어린 시절에는 기본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기본기만 하면 아이들이 재미를 없기 때문에 좀 재미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좀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항상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있는 거죠? 1학년부터 6학년까지요. 자, 그러면 주장으로서 이렇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는데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저희는 다 축구 좋아해서 좀 마음이 좀 같아서 사이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주장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을 수가 없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축구를 하면서 뭐 즐거운 순간도 많았을 텐데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 하는 친구 있을까요? 우리 친구. 자, 언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저번 년도 순천대에서 우승했을 때요. 작년에? 4강인가? 그때 그 단결 세레머니 해가지고. 단결 세레머니? 제가 아는 단결 이거 맞습니까? 누구한테 한 단결 세레머니예요? 부모님한테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께 감사의 의미로 골을 넣고 단체로 그럼 가서 단결. 야, 이거 멋있다. 기억에 남을만 한데요, 확실히. 아니 그런데 남학생들 사이 눈에 띄는 한 학생이 있다. 빠른 발재간과 스피드를 보이는 이 선수는 과연 누굴까요? 저희 선수! 잠깐만. 오, 엄청 빨라.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축구단에 여자 선수가 없다고 들었었는데 이 팀의 유일한 여자 선수인가요 혹시? 아니요, 여기 졸업한. 그럼 원래 여기 축구단이었는데 지금은 졸업을 했구나. 네. 근데 졸업한 선수가 왜 여기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경기도 지역이 4단계로 올라가지고 여기서 휴가 받아서 훈련하려고 왔어요. 경기도로 축구 유학을 간 최서윤 학생. 초등학교 시절부터 축구 기대주였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학교에 못 가는 동안 이렇게 고향 강릉의 훈련장을 찾아와 연습을 놓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가 10년 뒤에 정말 국가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죠, 맞죠? 네. 10년 뒤에 국가대표가 된 나 자신에게 한마디. 국가대표가 되더라도 자만하지 말고 끝까지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은퇴할 때까지 노력하는 거. 정말 감동적이네요. 국가대표가 됐는데 자만하지 말래요. 이 중학생 선수가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정말 참 감동적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삼촌 팬으로서 늘 열렬하게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찜통더위에도 훈련은 멈추지 않는데요. 그중에서도 강렬한 눈빛으로 그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한다 자부하는 두 명의 주인공이 있다네요. 우리 두 친구가 이 축구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렇구나. 왜 그런 소문이 났을까요? 아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 아빠 때문에라니 그게 무슨 얘기야? 아빠가 어릴 때 축구 선수여서 저도 그렇게 따라서. 우리 아빠는 어릴 때부터 그냥 축구를 해갖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아, 그러니까 우리 두 친구의 아버지들께서 모두 축구 선수셨구나. 야, 대단하네요. 박송훈 학생의 아버지는 강원FC의 박효진 수석 코치, 그리고 이한국 선수의 아버지 역시 축구 명문 강릉중앙고 이태규 감독이시라고 부전자전 대를 이어 축구에 푹 빠져 산답니다. 사실 아이들이야 자신들이 좋아서 하게 된 운동이라지만 아이들을 케어하고 든든한 지원자가 돼주느라 부모님들도 사실 쉽지만은 않을 터. 우리 지금 학부모신 거죠? 네. 아, 그렇구나.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는 진부에서 왔어요. 평창에서 일부러 이제 이거 배우려고 다니고 있어요. 와, 대단하다. 아니, 그러면 네. 우리 선수가 축구를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같이 오시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멀리 있으니까 항상 이제 픽업해서 와서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러고 가고 있어요. 좀 힘든 점이 있다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많이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 번씩 와줘야 되니까 제가 오전에 급하게 일을 하고 한 번씩 하고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 아기 데리고 오거든요. 그게 제일 많이 힘들더라고요. 저는 훈련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옵니다. 훈련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온다. 네. 뭐 때문에 그러시죠? 아이가 원해서. 아. 노는 형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넘기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제가 공을 차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뙤약볕 아래지만 훈련을 게을리할 수 없는 축구 꿈나무들. 이번엔 양팀으로 나눠 시합을 해봅니다. 긴 세월 동안 강릉이 축구의 고장, 구도의 고장이라 불릴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축구를 사랑하고 선수로 활약하며 강릉을 널리 알리는 어린 선수들이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 시합에 임한 양쪽 선수들. 오늘 흘린 붉은 땀방울은 먼 훗날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자라나는 자양분이 될 겁니다. 한국아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더욱더 발전해 나갈 거 알기 때문에 엄마는 너를 믿고 기다려줄게. 화이팅! 찬원아, 엄마가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히 공 차주고 막아줄게. 네가 다치지 않고 열심히 잘 지금처럼만 해줬으면 좋겠다. 축구를 사랑하기에 오늘도 운동장으로 향하는 강릉의 유소년 축구 선수들. 모두가 멋진 선수로 자라나길 응원합니다. 아니, 어린 초등학생 친구들이었는데 실력은 용석 씨보다 형이 아닐까. 형이에요, 형. 형 정도가 아니라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작은 아버지, 한 큰 아버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게 축구를 정말 저렇게 사랑하지 않으면요. 이 삼복더위에 돈을 줘도 축구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날씨 정말 덥잖아요. 그럼요. 거기다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축구를 하고 있죠. 또 중학생에 진학을 했는데도 다시 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 여학생에 또 아까 어머니 보셨죠. 그래요. 공 같이 차고 막아준다고 같이 훈련을 해주는 우리 어머님들까지 진짜. 온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운다고 하는데 네. 이 강릉이 축구의 도시가 된 데에는 이 시민분들의 모든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정말 건강하게 성장을 해서요. 세계 무대에서 강릉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선수들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은요, 시청자 의견들 그리고 삼행시까지 모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연은요. 김몽희 님이 주셨습니다. 네. 자, 전통 정원 영월 연당리 캠핑장에서 매운탕에 음료수 한 잔 마신다면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멋져요. 국가정원 기대 가득합니다. 덧붙여 주셨습니다. 아, 잠깐 보니까 그 조그만한 그 골뱅이 같은 것도 있었고 민물고기도 낚시를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이거 그래요. 체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이랑 가서 즐기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네. 저도 캠핑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아, 그래요? 이번 기회에 저기 영월 연당리가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요. 또 명수 씨가 꽃 좋아하시잖아요. 어떻게 하셨죠? 그러니까 뭐 캠핑하시면서 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셔서 이렇게 뭐 꽃 구경도 하시고 정원 용석 구경도 씨도 하시고. 자연 좀 즐기세요. 자연을 즐겨야죠. 자,
자, 아무튼 영월 연당리 소식을 전해주신 김몽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지훈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85학번인데 그때 민주화 운동에 매캐한 연기로 입과 코 가리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축제는 빠지지 않고 개최가 돼서 막걸리에 파전 등 먹거리도 많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이 그리워지네요. 라고 해주셨네요. 네네. 춘천에서 1980년대 대학 문화를 함께 만나봤는데 용석 씨는 대학교 때 어떠셨어요? 저도 대학교 축제 참 재밌었죠. 정말 5일 동안이었는데 네. 정말 재밌었고 제가 다니는 이렇게 대학생 우리 친구분들 네. 또 뭐 선후배들이 네. 이렇게 흥이 많구나. 오. 대학교 축제 기간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생활을 물어봤는데 역시나 그 축제 이야기만 하시는 걸 보니까 용석 씨는 네네.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은 걸로 제가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험 기간이에요. 저희 축제 기간은 5월이어서 시험 기간이었는데 네. 맞바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삼행시도 다음 사연 만나볼까요? 만나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삼행시. 자, 네. 운 띄워주세요, 명희 씨. 네, 소집 해제. 저녁이다 신난다. 자, 나도 이제 민간인, 더 이상 군인이 아니야. 기상나팔 소리에 그렇게 꿈에서 깨어났다. 좋습니다. 다음 삼행시 바로 규균님이에요. 만나볼게요. 조효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소박한, 이거 지훈맘님께서 예. 보내주셨네요. 소박한 꿈이 어떻게 된 거죠? 조효리님 거 먼저 날씨가 더 읽어드릴게요. 삼국덕이라서 네. CG도 이렇게 한 그러니까요. 번씩 좀 고장날 바로 때가 읽어볼게요. 있습니다. 자, 소리 없이 갑자기 찾아온 뜨거운 여름. 자, 나무가 누군가에게 그늘. 그늘이 되어주는 것처럼 기대고 싶은 사람,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싶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늘 참 계속해서 필요하죠. 달려나가 볼게요. 네. 지훈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소박한 꿈이 있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나눔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겠죠. 기도하고 소망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나누며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씨까지 고운 지훈맘님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토끼처럼 깡충깡충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소. 소문 듣고 왔어요. 강원 365 방송 재미있는 방송이라고 이렇게 일상들 나오는 거 보니 세상 구경하는 것 같아요. 자, 기쁨 주는 강원 365 응원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아름님. 이아름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요. 나무들 사이로 비 냄새가 상쾌하네요. 기분도 시원하게 마무리하는 저녁 되세요. 네, 여러분들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까르르 보나라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소나기가 내렸던 그날 그녀를 처음 만났고 나는 그때 그녀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기침을 연거푸 해대던 그녀. 요즘 시기엔 마스크는 쓰고 기침하지. 네, 꼭 이렇게 하고 하셔야 그러니까요. 됩니다. 기침도 여러분들. 마음 놓고 못하는 시기입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해서 오늘 삼행시 모두 만나봤는데요. 일단은 좀 뽑아봐야겠죠. 믹서기를 좋습니다. 자, 가져가실 분 누구실까요?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캬레르 보나라님께서 오늘 삼행시 당첨이 되셔서 저희가 가정용 믹서기 보내드릴게요. 네. 자, 생방송 강원 365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밝은 표정으로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